경찰에게 포위를 당한 남성, 품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을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급기야 들고 있던 엽총까지 아이에게 겨누면서 협박을 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비정한 아버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7년 전 딱 오늘 7월 4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2017년 7월 4일에 있었고요. 40대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다라면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트럭 조수석에 아들을 7살짜리입니다. 7살 아들을 앉힌 다음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상통화로 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봐라라고 헤어진 자기 전처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경찰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이 경찰에 출동을 해서 마침 야산에 이게 지능에 빠져서 차가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 순찰차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를 하고요. 7살 아들의 목에 총을 겨누면서 아들을 쏘겠다라고 협박해서 결국 순찰차를 뺏어서 달아났습니다. 아니, 7살짜리 아들 목에 엽총을 겨눠요? 네, 이게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대 김 씨는 2013년에 전처와 이혼을 한 이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처도 아이를 보러 자주 왔었고 또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줬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사건 발생 3달 전인 4월에 김 씨는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도 차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에 따르면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든 건 전처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처가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전처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뭐 예, 그건가요? 이 김 씨가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전처가 아들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새 남자친구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도 사귀었다면서요? 자기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는 또 예외고 상대는 또 그래서 이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아들 보러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다툼을 갖다가 벌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전처에게 아들하고 같이 죽겠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인질 거기 시작이 된 건데 아들을 트럭에 태운 김 씨가 7살 먹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하늘나라 갈래? 아니면 할아버지랑 살래? 그러니까 아이가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차에 태운 채 도주국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어른들끼리 이런 문제에 왜 아이를 끼웁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 같지도 않냐면요. 자기도 이혼하고서 새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결별을 통보받았어요. 열 받죠? 자, 그런데 전처가 연애를 하니까 그거에 터져가지고 저 짓을 자기 아들 목숨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경남 일대가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위험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엽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해 야생동물 포박하는 엽사였기 때문에 이런 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찰 순찰차도 뺏어서 도주를 벌였다고 하고요. 민간인 차량이 이제 경찰이 그걸 들고 곧바로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순찰차에서 엽총을 쏘면서 무정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도 계속했다 하고 특히 7살짜리 아들을 허리에 엽총을 댄 채로 이동을 했고 세상에. 인근의 구급차를 또 뺏어서 다시 이동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부상 입히고요. 민간인을 협박해서 또 화물차도 빼앗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를 찍었군요. 자기 아들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 결국 앞서 잠깐 영상 보셨는데 이 터널 안에서 경찰차, 순찰차에 포위가 당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7살 아들에게 엽총을 겨눈 채로 당장 전처를 불러달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터널 입구 양쪽을 모두 가로막아서 김 씨를 포위했고 당시 특공대, 저격수, 협상팀 등이 투입됐지만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김 씨의 전처가 오고 나서야 아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엽총을 겨눈 채 경찰과 대치 중이었는데요. 이때 또다시 황당한 요구를 냈습니다. 바로 담배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있는데요. 경찰이 김 씨를 달래려고 담배를 건네니까 김 씨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엽총 총구를 자신의 가슴으로 향하게 한 뒤에 운동화 끈으로 묶어놓고는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시작된 지 23시간이 뒤에야 김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검거가 됐습니다. 자, 검거되고서요. 기자들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직접 그 장면 보시죠. 아들을 데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야, 양 변호사님. 그 기자들 뭐 우리 양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거 기자들도 화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누가 7살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사실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 복수심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도박을 1,000만 원 빚진 걸 비롯해서 빚만 3,0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지금 저 총을 든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일대를 한 7, 8차례를 돌아다니면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는데 그때마다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희 검거가 늦어진 게 경찰 입장에서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럼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붙잡힌 뒤에 검찰에서는 10년 구형을 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7살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근데 저는 사실 저것도 과연 진짜 어떤 아이의 진정한 어떤 마음이 담겼던 걸까? 아니면 뭔가 왜곡된 상태에서 저런 것을 냈을까? 좀 그게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정까지 좀 반영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 선고를 했습니다. 자, 2017년 사건인데 5년 선고 받았습니다. 이미 나와서 사건 반장 이거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김 씨. 자, 교수님. 제가 아까 교수님 방송 전에도 여쭤봤지만 저렇게 엽총을 들고 막 경찰을 차를 향해서 총을 쏘고 만약에 미국이었으면요. 이 현장 사살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애서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형사사법 그 요원에 대해서 총을 겨눈다든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해서 한 5년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어떤 그 원에 의해서 아까 언급했었던 아버지로서 해서 안 될 짓 있잖아요. 너 하늘나라 가고 싶냐?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아마 사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일단 반성하기를 바라고요. 평생 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좀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좀 제정신이 돌아왔다면 정말 그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예.